딱 섹터에 하나씩만 담아라. 시드가 1억을 넘지 않는 친구들은 30%는 현금을 늘 비중을 두고 있어야 돼요. 미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놓은 지수 추종 ETF. 우리의 꿈, 월급 없어도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잖아요. 바로 그 꿈을 현실화하신 분이 계신데요. 대기업에서 10년을 일하시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풀스포 컴퍼니의 김동호 대표님입니다. 투자 경력 16년, 스레드 재테크 분야 팔로워 1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풀스포의 메타인지 투자법의 저자이시며 재테크 교육 플랫폼 풀스포 메타인지의 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리치널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해운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풀스포 컴퍼니 대표 김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리치러스 이런 좋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연수익이 연봉을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투자를 이제 시작한 계기는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앞으로 노후까지 직장 월급만으로는 힘들다는 거를 빨리 깨닫고 다른 재테크 수단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부동산 하고 있는 주식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쪽은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뭔가 꾸준히 수익 내기에는 텀이 길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주력으로 투자한 건 주식 쪽이었고 하면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투자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기도 했고 무조건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계속 쉬었던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책에는 연봉을 뛰어넘을 때 퇴사를 했다고 하지만 겸손할 필요가 있어서 주식 투자로 올 연봉이 넘었을 때 퇴사를 결심을 하고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고 퇴사를 결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7년간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많이 거듭하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 주신 게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오답노트까지 쓰시면서 지금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험에서 가장 뼈아팠던 교훈이 무엇이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 투자법에 어떻게 녹아있나요? 뼈 아픈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큰 거를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과거 이제 큰 수익을 빨리 내고자 해가지고 바이오 쪽 기업들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국내에도 바이오 뭐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는 많아졌지만 제가 투자할 10년 전만 해도 이제 막 바이오 기업들이 생겨나고 FDA 승인을 받으려고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기대감까지만 딱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FDA 승인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뚜껑을 까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도박이었던 게 주식은 머리에서 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깨 정도 미국 FDA 승인이 날 거라는 기대감까지 어깨에서 딱 팔면 좋았을 텐데 뭔가 머리에서 팔아보겠다고 그 뚜껑을 열어본 거죠. 근데 FDA 승인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뚜껑을 까보려고 하는 매매는 다 실패했었어요. 다 FDA 승인을 받지 못했었어요. 네. 그러자 그 다음날 주가는 폭락을 하고 하한가를 맞고 이대로 벌었던 수익들은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사라지고 만 거죠. 네. 오히려 손실이 나거나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이상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딱 기대감만 먹고 나오는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장기 투자 제외하고는 중기 정도 아니면 스윙이 됐다거나 1년 안짝으로 매매하는 것들은 딱 기대감까지만 딱 보고 투자를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제가 가르치는 구독자들에게도 저의 뼈아픈 이런 찐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딱 기대감까지만 수익을 내고 나와라. 결과까지 보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욕심인 거죠. 근데 그 욕심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많은 수업료를 수천만 원씩 쓰면서 그렇게 깨달은 거고 안 쓰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부는 잃었긴 하지만 저 같은 과거에 투자자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약간 개몽운동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교육 쪽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작년에는 풀스포의 메타인지 투자법 저자로 책도 쓰시면서 이제 투자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계신데 이제 메타인지와 투자가 만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7년 동안 투자로 주식으로 계속 잃었던 그 과정 속에는 제가 잘못 매매하고 있다든지 나쁜 습관들을 다 덮으면서 그냥 매매를 계속 이어져 갔던 거죠.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계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 계속 나고 나중에는 영을 이제 수렴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왜 계좌가 계속 이래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우연찮게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단어의 뜻은 본인이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인지한 거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주식에서 지금 뭘 모르고 있지? 하나씩 찝어보면 모르는 것들 투성일 거예요. 특히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차트도 볼 줄 몰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안 돼. 손절도 안 돼. 기업 분석도 안 돼. 안 되는 것들이 투성인데 본인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죠. 시장 탓, 기간 탓, 외인 탓. 잘 생각해보면 본인이 문제거든요. 그죠. 본인이 매매를 잘하고 주식을 잘하면 탓을 안 하고 수익이 나겠죠, 꾸준히. 못하니까 핑계거리를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메타인지를 주식 분야에 높이면 지금 내가 잘못된 매매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성장을 하고 주식을 잘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타임라인이 길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부셔 나가기 시작했죠. 차트를 난 볼 줄 몰라. 차트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사서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메타인지를 깨닫고 주식으로 성장을 했고. 근데 이 메타인지가 주식만 통하는 게 아니고 인생 전반에 많은 맞아요. 분야에서 거의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 일, 가정, 연애, 결혼, 그냥 모든 이 분야에 다 통하는 게 메타인지이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책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특정 챕터만 봐도 되는데 처음부터 딱 보다 보면 7장까지 있는데 그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고 하나의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립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꼭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썼지만 지금 계좌가 파란색이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고대해야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필독도서로. 김동호 대표님께서 특히 주린이 분들이 차트를 읽을지 모르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하면서 손실을 계속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린이식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거를 그르치는 일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네. 그랬었고, 그래서 이 욕심을 제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주식은 도박하고 투자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투자 쪽으로 이제 가고자 한다면 좋은 습관들을 잘 들여놔야 돼요.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매수를 할 때도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 기업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수 있는 과정을 생기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 1,000만 원 있다고 한다면 1,000만 원 한 구간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사는 거죠. 그게 500만 원, 500만 원 1대1 비율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5만 원에 봤었는데 5만 원에 500만 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250만 원 또는 모분할로 할 수도 있겠죠. 네. 100만 원씩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사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한 번에 다 팔려고 하는 욕심. 매수 매도는 없고 항상 머릿속에 분할 매수만 있고 분할 매도만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차트 분석도 잘하고 기업 분석도 잘하는데 매매가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두 개가. 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잘해. 근데 매매가 항상 엇박이나 항상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을 그르쳐. 수익이 났는데도 분할 매도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팔려고 하다가 하다가 다시 원래 샀던 원금 본주가로 오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에 있어가지고 좋은 매매 습관을 잘 들여놔야지 저는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 책도 1장부터 매매부터 다루고 있어요. 매매 메타인지 높이기. 이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을 제어하려면 이 매매로 본인을 좀 다스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분할 매매라고 하셨을 때 아까 예를 주신 것처럼 100만 원을 여러 기업에 넣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에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으라는 건가요? 한 기업을 여러 구간에서 이제 나눠서 사라는 뜻이고, 시드가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하면 뭐 1억치 10개 기업을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종목 수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시절 때 종목 수가 5개 이상 넘어가 버리면 본인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뭘 사놨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폭락장이나 급락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당연히 그 모든 종목들이 다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씩 뭐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경을 안 쓰고 전부 이제 방치되는 그런 다이소 계좌, 백화점 계좌가 돼버리기 때문에 종목 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장, 국내 주식, 미장, 코인 다 합쳐서 5개가 안 넘어가요. 저처럼 전문가도 5개가 안 넘어가는데 일반 그러게요. 투자들 보면 10종목, 15, 20종목 이렇게 막 보이는 거 보면 안타깝죠.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는 한 기업의 분할 매수도 필요하지만 여러 기업을 가지고 시드를 분산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할 매수는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선택과 집중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계좌 관리, 종목 관리를 하는 게 베스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네. 반도체가 좋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사놓고 SK 하이닉스도 사놓고 반도체 관련된 미장 기업들도 사놓고 인텔이나 뭐 다 반도체만 사놓는 건 안 좋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반도체 ETF를 하는 게 낫지. 딱 섹터에 하나씩만 담아라. 왜냐면 그 섹터가 밀릴 때는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반도체가 있다면 자동차도 있을 거고 조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유망한 쪽 섹터들을 그렇게 크게 한 종목씩 나누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완전 좋은 팁이네요. 주린이 시절 때는 반도체 좋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도 사고 한미 반도체도 사고 뭐 인텔도 사고 반도체 기업들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사요. 맞아요. 다 담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분석을 가려서 한 종목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동호 대표님께서 이제 강연에서 나눠주셨던 게 풀스포 투자 12계명이었잖아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였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 좀 캐시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외에도 인상 깊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중 실전 투자에서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하자면 현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한 게 주식을 보통 하는 나이대가 뭐 20대, 30대, 40대도 있을 것 같은데 뭐 70세까지 한다고 하면 보통 한 3, 40년 주식을 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에 의해서 몰빵을 한다거나 하는데 몰빵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괜찮겠지만 운이 좋아서 몇 번은 크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운이 계속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본인이 또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계속 맞아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와, 이 주식판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현금은 무조건 필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그 현금을 또 하락장이나 폭락장 때 잘 쓸 수 있는 매매법이 저 나름대로는 또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락장이나 폭락장 때 왔을 때 손절을 할 때 저는 이제 매수를 하는 거야. 남들이 팔고 싶어 할 때 저는 사가지고 제일 빠르게 수익을 내고 또 저도 물린 종목이 있으면 그 수익 난 걸로 맨징을 해서 뭐 맨징이란 거는 저 또한 계좌에 미스난 종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익을 손실한 만큼 서로 팔면서 시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계좌를 유지하려면 현금이 없으면 그 행위 자체가 매매 자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겠다기보다는 가늘고 길게 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드가 1억을 넘지 않는 친구들은 30%는 현금을 늘 비중을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장이 좋다 갑자기 하다가 밀릴 때도 많거든요. 근데 장이 좋을 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계속 좋겠지, 올라가겠지. 근데 이 시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정한 그 시장 속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믿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드의 50%는 늘 현금을 두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드는 이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1억 미만인 시드들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기는 방법을 다들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항상 손실은 길게 하고 수익은 짧게 가요. 잃는 습관만 계속 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수익을 먹어도 그냥 팔아버려요. 10%, 15%, 20%. 그냥 그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 길게 먹는 방법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해보고 이 수익은 길게 손실을 짧게 하려면 본인 실력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네.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좋은 매매 습관들이 이제 들어야지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도 할 줄 알아야지 10%, 20% 올라서 한 번에 다 안 팔고 분할 매도로 40%, 50%뭐 이런 식으로도 팔 수 있게 되는 힘이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그렇게 다들 투자를 하고 계셔서 플스퍼 12 개명대로만 뭔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잃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반대로 꾸준히 버시는 분들은 늘어나실 테고 그래서 제 스레드에 매일 문구를 올리는 게 매일 올려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보고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고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제 뭐 동기부여 시키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만나 뵙고 스레드를 시작했는데 매일 올려주신 글들 읽으면서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뜻이 있으시군요. 투자를 넘어서 좀 인생에 있어가지고도 다들 메타인지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자를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각자 스스로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주식은 하나의 이제 매개체로 그 이상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구독자 중에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미국에 이민을 오시려고 하거나 갓 이민을 오셔서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 네. 주식은 장기 투자라고 하셨는데 투자를 미국에서 시작한다면 하루 30분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게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그죠? 같아요. 일단은 초보자들이 미국 주식을 하려면 이제 미국 전반적인 산업이나 이런 사이클이나 시장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될 텐데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은 글로벌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대로 그걸 또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놓은 지수 추종 ETF 쪽으로 오히려 공부를 좀 더 해본다거나 그렇게 좀 계좌를 세팅하는 게 나은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미국으로 막 이민을 가고 직장을 옮기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적응하는 근데 주식까지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터져 나갈 수가 있겠죠. 제대로 정책과 집중을 못할 거라면 초반에는 나의 노후, 미래를 위해서 지수 추종,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S&P 500 같은 지수 추종으로 QQQM이나 QLD나 VO나 지수 추종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처음 접근할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다 500등 안에 드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밀리는 기업들은 또 빠져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참 좋은 투자법이 아닐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지수 추종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게 모아가려면 한 20년 이상 모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20년 이상 못 모아가거든요. 그런 원인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이제 큰 돈이 들어갈 때 깨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깨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이제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는 게 가장 베스트고 욕심이 너무 큰 돈을 이제 넣다 보면 본인이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적립식으로 해서 내 노후에 쓸 자금으로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것 같고 한국에서는 뭐 IRP나 ISA나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노후 자금을 이제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런 ETF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권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또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TF적으로 하나씩 친근해지면서 ETF 안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나는 이 기업을 한 종목씩 공부를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런 종목이 좋다더라 전문가가 해서 이제 맹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믿다 보니까 계좌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망가져 가거든요. 누구도 믿지 말고
예, 본인 스스로 메타인지 발동시켜가지고 높이면서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기업 분석을 하는 것보다 산업 분석, 그런 관련된 책, 반도체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반도체를 모르면 그 반도체를 잘 설명을 쉽게 해놓은 그런 책들을 읽어서 먼저 그 산업이나 공정 같은 것들을 먼저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섹터들을 공부해 보면 큰 섹터들은 어느 순간 되면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반도체를 만약에 마음먹고 한 2달 공부하고, 뭐 조선을 2달 공부하고, 뭐 자동차를 2달 공부하고, 근데 이 사이클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반복해서 돌거든요. 그러면 한번 공부해 놓으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투자를, 이런 기업을 해야겠다, 또 이렇게 탁탁탁 나오니까 처음에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공부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큰 돈으로 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왜냐면 실력이 없는데 큰 돈으로 큰 수업료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긴 선이 있으면 점이라 생각하고 그 점들을 계속 찍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앞에 점프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다 이제 무너지고 그르치고 포기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기간이 힘들고 좀 외롭고 좀 더딜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참고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장기 투자, 공부해라.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김동호 대표님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냥 하자잖아요. 네. 저도 그냥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대표님이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대부분 다 이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또 목표를 생각을 해보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룬 것들이 제 노력만으로 다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기저기서 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제 재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항상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일 죽어도 저는 후회는 없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냥 하자 식으로 매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던 거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더 이제 우상향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또 계속 보여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저도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스레드하고 그렇게 올리는 행위들이 제 하루 루틴이기 때문에 그 루틴의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글들을 쓰고 스레드만큼은 그냥 메모장처럼 올리고 있어요.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나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약간 필터링 많이 안 거치고 그냥 올려버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팔로잉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좌가 커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저는 또 선악 영향력 이런 말 싫어해요. 그냥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2년 넘게 매일 스레드에 글 쓰셨다고 하신 거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꾸준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들 거기서 이제 포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해야지 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왜 있겠어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동기부여나 원동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솔직히 그 행위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저로 인해서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은퇴를 해서도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을 거고 네. 투자뿐만 아니라 너의 삶은 나아지고 있고 자신들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쓰냐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시절을 후회하진 않지만 그 시절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왜냐면 계정이 커져가지고 제가 알고리즘이 많이 퍼져요.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거고요.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랑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실 것 같아요. 많이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호 대표님과 어떻게 인터넷에서 커넥트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유일하게 교육하고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이 있는데 플스포 메타인지의 방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저랑 공부를 할 수 있고 재테크로 할 수 있는 국장, 미장, 코인, 부동산, 경매까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이 열려져 있으니까 필요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본인이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식을 잘 모르면 그 강의도 50강 1강부터 천천히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성장을 하고 계실 거고, 그 50강이 제 책의 압축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책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책과 함께 강의를 보면 조금 더 맛있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